어릴 때 여러분 퐁퐁 타보셨죠? 트램블린. 초등학교 1학년 때 그걸 탔을 때 뚱뚱한 6학년 형이 가운데 뛰고 있으면 내가 아무리 멀리 뛰어가려고 해도 결국 떨어지는 것은 그곳이잖아요.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는 이유. 왜 우리의 인생이 똑같은 곳으로 떨어질까? 우리의 삶의 기울기가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집도 그렇잖아요. 맞아요. 집을 가보면 집이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살아가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 어떻게라는 것을 보여주는 곳이 집이에요. 어떻게가 영어로 how잖아요. how의 복수가 house거든요. 그래서 나의 어떤 삶의 방식,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방식을 보여주는 게 집이기 때문에 그 집을 딱 들여다보면 그 사람이 보내는 공간을 딱 보면 그 사람의 삶을 예측할 수가 있어요. 오늘은 되게 유명하신 분을 모셔봤어요. 제 채널에 이분이 나오시다니 진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작가시기도 하시고 현재 병원도 운영하시는 이하영 작가님을 모셔봤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에 사시잖아요. 아, 네. 여기 또 제 꿈의 집이었었죠. 제가 정확하게 3년 전에 이 집에 살고 싶어가지고 그러면 가봐야 되잖아요. 그 장소에. 그래서 가가지고 주차를 딱 해놓고 보는데 경비하시는 분이 어떻게 왔냐고 해가지고 이제 도망쳤던 기억이 나는 저한테는 이제 멀고도 항상 꿈의 아파트인데 거기에 이제 살고 계시고 그리고 상당히 성공하신 병원장님이시고 그런데 시작은 그렇지 않았다고 들었어요. 뜨거운 물도 안 나오는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성공하실 수 있었어요? 어릴 때는 참 가난했는데 가난 속에 있으면 가난한 줄 몰라요. 왜냐면 가난에 물들어 있으면 내가 가난한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언제 가난한 걸 알게 되냐면 나보다 가난하지 않은 풍요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면 내가 가난한 걸 알게 돼요. 되게 아이러니하게 저는 성당에서 알게 됐어요. 마음의 평화를 위해 성당을 갔는데 제가 갔던 성당이 부산에서 꽤 유명하고 부자들이 사는 성당이었는데 그곳에서 나보다 훨씬 더 부유하고 풍요로운 그런 신자들을 보면서 아, 내가 가난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처음으로 가난에서 벗어나 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때 저희 어머니가 그랬어요. 우리는 일주일에 500원씩 헌금을 하는데 저기 봐, 부자인 사람들은 일주일에 5,000원, 10,000원을 헌금한다. 부자의 가장 중요한 권리이자 의무는 뭐다? 세상에 나눔을 실천하는 거. 그래서 그때부터 알게 된 거예요. 아, 부자가 되려면 많이 나눌 수 있어야 되구나. 부자는 어떤 사람이다? 마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헌금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제가 일주일 용돈이 700원인데 그 중에서 500원을 헌금했다는 것은 반 이상 헌금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세상에 어떤 적립금을 많이 쌓아놓은 것 같아요. 그게 지금의 어떤 부를 형성해 준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근데 방금 얘기하셨잖아요. 가난 속에 있으면 가난한 줄 모른다. 근데 저도 고백하면은 되게 가난했거든요. 네네. 근데 제 주변 친구들이 다 그냥 비슷비슷하니까 저도 가난한 줄 모르고 살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 내가 가난에 물들어 있으면 가난한 줄 모르듯이 내가 부자 친구들과 같이 있으면 난 이미 부에 물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되려면 간단한 거예요. 부자인 친구들, 그런 인간들을 만나고 부자인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부자들과 함께 그 공간을 공유하고 있으면, 즉 부자인 인간, 부자와 함께 보내는 시간, 부자와의 공간, 그 삼간이 바뀌면 이미 나는 부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되려면 삼간을 바꿔야 되고, 삼간이 시간, 공간, 인간이고 이미 삼간이 바뀌어져 있으면 나는 이미 부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오, 와, 되게 명언이다. 네, 삼간. 근데 되게 안타까운 게 가난에 물들어져 있거나 그리고 가난하면 사실 난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에 되게 많이 상실감도 느끼게 되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 자체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극복하시게 되신 거예요? 안 될 거야 라는 말 자체가 주는 바이브가 있어요. 나는 이래서 안 돼, 난 저래서 안 돼, 난 늘 이래, 이런 단어 있잖아요. 그 문장, 그 언어, 그 말을 가장 누가 많이 듣냐면 내가 많이 듣잖아요. 그럼 그 말을 계속 듣다 보면 나는 안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그런 부정적인 말을 거의 안 썼어요. 난 안 될 거야 이런 말 거의 안 쓰고 어차피 될 거야, 어차피 저것이 될 거라는 알미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은 가난했지만 이 가난이 미래의 풍요의 예언임을 알았던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가난이라는 것은 풍요와 대비되는 말이잖아요. 가난이 있으면 풍요가 있는 거거든요. 가난만 있는 사람은 없어요. 단지 그 사람이 풍요를 거부해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가난할 때도 풍요를 계속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풍요라는 게 여유로운 거잖아요. 부자지만 풍요롭지 않고 인색한 사람들도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돈을 안 쓰고 남들한테 맞아요. 베풀지 않고 그런 맞아요. 사람들은 부자 거지라 그러거든요. 아, 부자 거지들은 거지? 여유롭지가 못해요. 여유롭지가 않은 것은 풍요롭지 않은 거고, 풍요롭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부자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가난했지만은 마음속은 풍요로 가득 찼었어요. 요즘 소위 말하는 겉바 속조처럼 저는 겉과 속풍, 겉은 가난했는데 속은 되게 풍요로웠던 어린 시절을 보내고, 아무리 힘들었지만은 힘든 와중에서도 친구들한테 밥 사주고 술 사주고 커피 사주고 하는 여유를 어릴 때부터 습관처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늘 안대가 아니라 나는 남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라는 말을 마음속으로도 계속 하고 살았어요. 언어가 주는 바이블을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의 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거의 안 썼어요. 그러면은 아무리 가난 속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말이라도 나는 될 거야. 어차피 될 것 같은데 될 건데 뭘 그렇게 걱정해? 이런 식으로 좀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그렇죠. 그 말이 혀에서 나오면 안 되고 마음에서 나와야 돼요. 마음에서. 우리는 보통 말이 혀에서 나온다 그러는데 말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요? 그렇죠. 그 마음이 알고 있으면 그 말한 대로 현실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쓸데없이 화근하는 거 있잖아요. 나는 100억 부자다, 나는 100억 부자다, 나는 하와이 데저트에 살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정말 쓸데없는 거예요. 그건 어디서 나온 거다? 혀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100억 부자임을 내 마음으로 아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지금부터 그 100억 부자가 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과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마음이 알고 있을 때 그 말을 하게 돼요. 쉽게 말해서 나 서울대 갈 거야 라는 말을, 공부를 엄청 잘하고 전국에서 1등한 내가 말을 하는 거는 그 말에 당연함이 있잖아요. 내가 서울대를 갈 거에 대한 알미 있기 때문에 그 말에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공부도 하나도 안 하는 애가 매일 나는 서울대 가야지 쓰고 하루에 100번씩 확언하면 그거는 마음이 아니라 혀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거는 힘이 없는 말이에요. 그거는 말이 아니라 소리라 그러죠. 말이 소리로 바뀌는 것은 말에 힘이 없을 때, 에너지가 없는 말을 소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목표 지향적으로 사는 게 안 좋은 건가요? 그게 효율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우리 삶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목표 지향적인 삶이 있고 과정 중심적인 삶이 있어요. 근데 목표 지향적인 거, 나 서울대 가고 싶어 이런 거잖아요. 서울대 가고 싶어 하는 그 마음 속에는 뭐가 있냐면, 사실 나는 지금 현재 서울대를 못 가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욕망하는 삶이거든요. 그러면 그 욕망하는 삶 속에서 나는 스스로가 위에 있는 삶보다도 못한 삶, 늘 결핍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나의 목표는 뭐죠? 서울대 다니는 나의 모습이야. 그게 계속 나는 저 사람이 나다 생각하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현재 나는 내가 가고 싶어하는 그 사람에 비해서 훨씬 못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현재의 나를 나라고 믿고 싶을까? 믿기 싫은 거예요. 현재의 나를 믿기 싫어하는 마음을 뭐라 그런다? 내 자신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라고 말해요. 내 자신을 믿기 싫어. 그게 자신감이 떨어진다는 말이에요. 자신감이 떨어지게 되면 자기 비하가 일어나게 되고, 자기 비하가 일어나면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과정 중심적인 삶은 뭐냐면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어제보다 이 문제를 더 잘 풀 수 있구나. 그거에 대해 감사하는 거예요. 그거는 어제보다 내가 성장하는 사람임을 알게 되면 점점 올라가고 있음을 아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결과라는 건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결과라는 것은 또 다른 결과의 과정일 뿐이에요. 내가 100억을 벌고 싶어. 그 결과에 도달했어. 끝인가요? 아니에요. 100억이라는 것은 1000억으로 올라가는 길의 과정일 뿐이에요. 결국 결과라는 건 없어요. 결과라는 것은 우리가 또 다른 결과의 과정일 뿐이기 때문에 결과는 늘 반복되는 과정이에요. 근데 과정은 뭘까? 과정은 어떻게 보면 내가 바랬던 결과인 거예요. 그래서 늘 과정을 중심적으로 그 과정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면 성장하게 돼요. 저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돈 버는 일에 낭만이 없다. 그래서 열심히 하자. 근데 제가 이하영 작가님의 인터뷰 중에 좀 인상 깊었던 게, 개처럼 즐겁고 소처럼 성실하게. 충실하게. 충실하게. 네네. 그 얘기가 되게 인상 깊었어요. 네네. 그러면서 노력하는 것만큼 효율이 떨어지는 게 없다. 너무 열심히만 살면 안 된다. 그렇죠. 그렇게 맞습니다. 얘기하셨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함부로 열심히 살면 안 돼요. 열심히의 다른 말은 애쓴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열심히 할 때 애써서 하잖아요. 네. 애쓴다라는 말의 다른 표현이 마음은 원치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마음이 원치 않으면 그 일은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원치 않으면 그걸 하기 싫거든요.
하기 싫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재미가 없으면 그걸 안 하게 돼요. 안 하게 되면 못 하게 돼요. 못 하게 되면 해야지 결심만 하고 성장하지는 못해요. 그게 마음이 원치 않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뭔가를 즐겁게 하게 되면 즐거우면 계속 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재밌고 즐거워. 즐거우면 계속 하고 계속 하다 보면 잘하게 돼요. 잘하면 더 즐거워요. 맞아요. 우리 게임할 때 게임이 열심히 안 하잖아요. 네. 게임 즐겁게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면 잘하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잘하게 되면 더 하게 되고 더 하면 더 잘하니까 더 재밌어지고 더 재밌게 하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즐겁게 해야지만이 그 즐거움이 잘함을 불러오고 잘함이 계속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고 계속 하게 되면 더 잘하게 되니까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 여기에도 마음이 그렇죠. 움직여야 된다라는. 그렇죠. 마음이 변하면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바뀌기 때문이에요. 열심히는 우리 뇌에서 일어나는 단어고 즐겁게는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활동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바뀐다는 것은 무의식적으로 하게 된다는 거고 그 무의식이 우리의 습관을 만들기 때문에 습관은 삶을 만들거든요. 그것도 운명이 바뀌네요. 그렇죠. 그럼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즐겁게 해야지 열심히 하면 안 돼. 맞아요. 그렇다고 열심히 하지 마라 그러면 게으르게 할까요? 게으르게 대신에 뭐죠? 충실히 하는 충실하게. 거예요. 열심히 대신에 즐겁게. 즐겁게. 그래서 개처럼 즐겁게 소처럼 충실하게 사는 겁니다. 하기 싫은 걸 해야 된다면요? 하기 싫은 걸 해야 된다면 그게 돈이 된다면 하면 돼요. 정답이다. 돈이 안 되는 너무 것을 맞는 말이다. 하기 싫은데 할 필요는 없어요. 뭐든지 1순위 돈이 되는 거예요. 돈이 안 되는 걸 열심히 할 필요는 없어요. 시간 낭비밖에 안 돼. 그리고 나중에 지쳐. 그리고 돈이 되는 게 내가 잘한다. 그럼 그걸 하면 돼요. 돈이 벌리면 근데 재밌도 즐겁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돈이 안 벌리면 예를 들어서 당자님이 강의도 하고 강연도 하는데 무료로 이것을 10년 한다? 절대 못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게 인간의 속성이라서 그래요.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생존에 유리한 것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돈이라는 것은 생존에 필요한 거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를 계속 하다 보면 지치게 되고 재미가 없어져요. 무조건 그게 법칙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돈 되는 것을 하고 두 번째 내가 잘하는 것을 해야 돼. 왜냐? 세상은 내가 좋아하는 거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근데 당장이 뭘 잘하잖아요. 네. 그러면 세상은 관심을 가지게 되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돈이 되고 내가 잘하는 걸 하고 마지막이 재밌어 하는 거, 즐거운 거. 왜냐? 그걸 해야지만이 오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순서를 꼭 기억해야 돼요. 근데 돈이 되는데 내가 만약에 한 3년을 했어. 3년을 했는데 이게 계속해서 내가 잘하지 못한다. 그러면 나는 이것과 인연이 아닌 거예요. 나의 재능과 반대되는 거구나. 그럼 그만둬요. 단념해야 돼요. 체념하지 말고 단념은 나의 선택이니까. 그런데 이걸 했는데 내가 3년 지났는데 재밌어. 그러면 계속 해야 돼요. 왜냐? 내가 잘하기 때문에. 재미의 전제는 잘함이에요. 그리고 뭔가 잘하려면 최소한 3년의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고 그 3년의 시간을 어떤 곳에? 돈 되는 곳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 되는 곳에 최소한 3년을 투자해서 이게 내가 잘하고 재밌으면 지속한다. 그런데 3년을 투자했는데 재미가 없고 잘하지도 못한다. 그럼 단념하고 이 3년 동안의 경험을 다른 곳에 쓰셔야 돼요. 그건 실패가 아니고 경험이니까. 와, 뭔가 되게 막 적으면서 들어야 될 것 같은. 네, 그렇구나. 이런 모든 이런 인사이트들이 혹시 이 책에 맞아요. 있는 건가요? 네, 책에 보면 이 책에 있는 거군요. 말이 운명을 데려온다라는 말은 말이 우리의 삶을 만든다는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우리의 말이라는 게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올라오잖아요. 나도 모르게 하는 말들. 근데 우리 삶이라는 것은 우리 생각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언어대로 휘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 말은 뭐다? 우리는 이 삶을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습관대로 살고 있잖아요. 그쵸. 아침부터 지금까지 했던 것들이 내 생각대로 한 게 아니고 내 습관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그 습관을 만드는 것보다 나의 언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언어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맞아요. 세상은 언어의 집이기 네. 때문에 이 세상을 어떻게 대하느냐. 다른 말로 내가 어떤 언어를 쓰는가에 따라서 나의 습관이 달라지는 거고 나의 습관이 달라진다는 것은 나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고 나의 달라진 삶을 뭐라 그런다? 그것을 운명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운명을 데려오는 겁니다. 저 인터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 앞에서 앉아가지고 적으면서 듣고 싶어요. 계속 얘기를. 말씀을 너무 잘하시니까 약간 그 성직자? 약간 느낌도 나고. 이렇게 지금은 완벽하신 것 같은데 우리 작가님한테도 혹시
실패한 순간이 있는가? 실패한 좌절하고 낙심했었던 순간이 있는가? 이게 궁금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1학기 첫 달 1995년 3월 달에 제가 포항공대에 들어가서 한 달을 고3 때처럼 공부했어요. 저는 그때 선생님과 엄마의 어떤 원하는 대로 살았기 때문에 대학 들어가서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나의 생각대로 살지 않고 그들의 생각대로 살았던 거예요. 내가 성인인데, 대학생인데. 그때 시기에 제가 처음으로 공부를 안 하고 선택한 게 동아리 활동을 선택을 했어요. 그때 제가 연극반을 들었는데 그때 제가 맡았던 역할이 의사 역할이었어요. 공부 정말 하나도 안 하고 연극만 했어요. 연극만 하면서 의사란 역할에 푹 빠져 있다 보니까 연극이 끝났는데 내가 의사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인생을 바꾼 거예요. 실패라는 정의가 뭐 남들마다 다르지만은 제가 생각하는 실패는 다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나를 단념시키는 그 시간을 저는 실패라고 보거든요. 근데 사실 와. 진정한 실패라는 건 없어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듯이 우리의 과거는 경험이고 현재는 만족이고 미래는 선물이라는 말이 있는데 항상 모든 과거는 경험이지 실패라는 건 없는 거예요. 실패라는 게 무슨 말이죠? 실패는 잃을 실자에 패배할 패자예요. 패배를 잃는 게 실패예요.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네. 패배를 잃는 게 왜 실패일까? 그 진정한 의미는 패배의 시간을 잃는 거예요. 패배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할 수 있는데 그 성장할 시간을 그냥 패배라고 간주해버리게 되면 그 경험을 얻지 못하잖아요. 그게 진정한 실패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학교 1학년 첫 한 달 동안 그 시간을 실패라고 했지만은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길을 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는 인생에서 중요한 경험인 거죠. 그럼 실패가 아닌 거네요. 그렇죠. 세상에 모든 실패란 건 없어요. 실패는 내가 실패라고 규정하고 간주하면 실패가 되지만은 그 실패 속에서 성장을 하고 그 실패 속에서 내가 다른 길을 갈 수 있는 길을 제시받을 수 있으면 그거는 패배를 잃는 게 아니라 패배를 얻는 거예요. 저도 근데 실패했다고 생각했던 시간이 뭐였냐면 33살에 BD1억이 생겼을 때였어요. 네네. 그때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때 처음으로 경제적 각성을 했고 나 부자가 돼야겠다. 그렇죠. 나 왜 똑같이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지? 그렇죠. 약간 그때 느꼈던 실패가 결국은 말씀하신 그대로였던 거죠. 그렇죠.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어준 실패가 가장 큰 성공의 계기인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때 학교 공부를 계속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때 제가 그 시간을 실패를 관주하고 인생을 도약할 수 있는 전환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당장님도 그때 어떤 1억의 빚을 가지고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라고 큰 결심을 먹었던 전환기였기 때문에 그 실패가 좋은 경험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그 전환점인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실패를 실패로 간주하지 않는 것. 큰 실패를 해야지만이 큰 성공을 하게 돼요. 되게 웃긴 거는 성공은 언제 하느냐? 실패하고 그러다가 실패에 대한 두려움마저 없어졌을 때 그때부터 성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 성공과 실패는 손바닥과 손등과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실패가 없으면 성공이 없는 거예요. 실패가 당연해야지만이 성공이 당연한 거예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성공이 당연하다는 것은 실패도 당연한 거예요. 이 말을 다 그냥 이렇게 오디오로 흘려보내기 싫고 다 담아서 글로 쓰고 싶은데 혹시 그 책이 바로 이 책인가요? 혹시 그 책이 여기에도 많은 내용을 담아놨습니다. 네. 너무 기대가 돼. 제가 아직 안 읽어봤는데 지금 이렇게 아니 너무 홍보를 잘해주셔가지고. 아니 이렇게 듣는 말이 너무 아까워요. 말이 너무 주옥 같아가지고 아깝고 막 적고 싶은데 여러분들도 적으실 수 없잖아요. 여기에 다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아니 우리 출판사에서 너무 좋아하겠다. 당근 저는 경매로 여러 사람들의 집을 들여다볼 때가 있어요. 경매를 이제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어떤 집은 완전 쫄딱 망한 집같이 진짜 엉망진창일 때가 있고, 그럼 이 사람은 그래서 망한 건가? 결국은 가난한 사람들은 이랬기 때문에 가난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이 혹시 있으신가요? 아까 말했듯이 가난에 물들어 있으면 가난한지 모른댔잖아요. 우리의 세상은 아까 말했던 시간과 공간과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살아가는 시간, 이 사람이 만나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곳에서 시간을 보내는지 그 공간을 들여다보면 이 사람의 삶을 예측할 수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집도 그렇잖아요. 맞아요. 집을 가보면 집이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살아가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 어떻게라는 것을 보여주는 곳이 집이에요. 어떻게가 영어로 how잖아요. how의 복수가 house거든요. 그래서 나의 어떤 삶의 방식,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방식을 보여주는 게 집이기 때문에 그 집을 딱 들여다보면 그 사람이 보내는 공간을 딱 보면 그 사람의 삶을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보내는 시간, 어떤 시간을 보내는지, 그 시간 속에서 이 사람이 어떤 말을 주로 하는지를 보면 이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결핍의 말을 하지 풍요의 말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욕망의 말을 하지 감사의 말을 하지가 않아요. 맞네요. 우리는 제가 아까 과거는 경험이고 현재는 감사고 미래는 선물이다. 근데 대부분 과거는 후회고 현재는 비교와 욕망이고 미래는 불안과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감사하고 만족하지 않고 대부분 비교하고 욕망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뭔가 내가 욕망하고 비교한다는 것은 뭐죠? 내가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결핍감을 계속해서 키우는 거예요. 내 마음이 결핍으로 가득 차 있으면 어떤 말을 할까? 늘 결핍된 말을 하는 거예요. 난 이래서 안 돼. 난 늘 가난해. 난 이래서 안 돼. 부족해. 내가 뭐 그렇지 뭐. 이런 말을 계속 하다 보면 그 말들이 마음에 쌓이잖아요. 그러면 마음의 결핍감이 점점점 더 커지게 돼요. 그러면 일체유심조라 해가지고 마음이 세상을 만드는 원리가 있는데 그 마음의 결핍이 현실의 궁핍을 만드는 거예요. 어릴 때 여러분 퐁퐁 타보셨죠? 트램블린. 초등학교 1학년 때 그걸 탔을 때 뚱뚱한 6학년 형이 가운데 뛰고 있으면 내가 아무리 멀리 뛰어가려고 해도 결국 떨어지는 것은 그곳이잖아요.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는 이유. 왜 우리의 인생이 똑같은 곳으로 떨어질까? 이거는 똑같은 이유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의 기울기가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늘 같은 곳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이 그 기울기를 만들기 때문에 말은 운명을 데려오는 겁니다. 아니 따로 공부를 하시는 학문이 있으세요? 학문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얘기를 잘하세요? 마음 공부를 좀 오래 했는데 아 마음 공부. 마음 공부라는 게 옛날에 마음 공부의 영역이 어디였냐면 종교에서 했어요. 그러다가 이 마음 공부가 최근에는 또 뇌과학적으로 어떤 MRI라든지 이런 뇌의 어떤 활동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결국에 이 종교, 철학, 고전 물리학, 양자역학, 뇌과학이 향하는 한 곳은 딱 하나예요. 우리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 내 마음. 5가지 분야를 계속 공부하다 보면 조금씩 알게 되는 것들이 생기는 거죠. 당근, 혹시 처음 뵙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제가 타이틀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저는 지금까지 한 6권의 책을 쓴 작가이고요. 올해 한 신문사에서 하는 신춘문예 시 부문 대상을 받아가지고 시인으로 이렇게 등단을 하게 되었고요. 평일 낮에는 또 진료도 보고 있어요. 저희가 와. 얼굴살 관리하는 병원을 제가 16년째 하고 있고요. 얼굴살. 네, 얼굴살을 어떻게 하면 작고 가름하게 얼굴이 너무 작은 사람들은 약간 통통하게 만들고 처진 사람은 올려주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일을 평일 낮에는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 달에 2-3번씩은 강의나 특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사로서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자랑을 했나요? 아니요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근데 딱 기억에 남는 거는 작은 얼굴. 작은 얼굴을 만들어 드립니다. 이게 딱 뇌리에 딱 박히대요.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게 그 바쁘신 나중에 왜 유튜브 채널을 하실까? 유튜브 채널은 아까 말했듯이 나누기 위해서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생각,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경험,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깨달은 것, 지혜 이런 거 나눠주려고 하는 거예요. 제 이야기를 통해서 단 한 명이라도 인생이 바뀌면 저는 그걸로 되게 만족하거든요. 여기에 1000명이 모였으면 이 중에 1%, 10명 정도가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당장님 채널이 구독자 수도 많고 많이 보시잖아요. 그분들 중에서 1%가 바뀌면 큰 변화를 일으키는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오게 된 게 사실이에요. 아니 저 잠깐 지금 미래가 마음에서 읽혔는데요. 이하영 작가님 유퀴즈에 나오셨어요? 아니요, 안 나갔어요. 나갈 것 같은 그 마음에서 미래가 보이는 거는 괜찮은 건가요? 그럼요. 그 마음의 인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럼 거예요. 인식이 됐어요 갑자기. 유퀴즈가 인식이 됐어요. 작가님이 나오실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돈이 없고 무엇인가 시작은 해야겠고 네네. 실행은 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한테 해주실 얘기가 있으신가요? 부자가 되려면 딱 한 가지만 하면 돼요. 대중으로부터 벗어나면 부자가 돼요. 시대와 역사를 막론하고 대중이 부자가 된 세상은 없잖아요. 대중이 부자가 되면 그 부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중의 생각을 뭐라 그래요? 상식이라 그래요. 상식을 벗어나서 나만의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나만의 생각을 다른 말로 상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상을 다른 말로 미래를 인식한다는 말인데 그 미래의 인식이 마음에서 일어났을 때 혀가 아니라
그 마음의 인식은 미래를 끌어당기는 힘을 가지게 돼요.